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해보고 개별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고용이 19만 9천 명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월 24만 9천 명 증가, 예상치 42만 2천 명 증가보다는 모두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게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9%를 기록해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도 0.6%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전체의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실업률 4%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 경제 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 고용 자체가 늘어나는 숫자는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경제 자체는 잘 순항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겠죠. 다만 이게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악재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보다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연방기금 선물 시장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에서 75.8%로 증가했고요. 국채 금리 가격은 당연히 이러한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도드라지게 보여졌는데 여기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약세가 보다 큰 모습을 보여줬으므로 한국 같은 경우엔 반도체 비중이 크잖아요. 조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악재가 하나 더 나온 게 있기는 한데 이 같은 경우는 이때 다시 말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보자면 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는 계속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7일 평균 일별 신규 확진자 숫자는 61만 989명으로 2주 전보다 227% 상승했고요. 입원율 같은 경우는 65% 증가였는데 사망률도 2% 정도가 증가였다라고 하네요. 네, 이제 이것만 본다면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그 비중에 비해서 입원율과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너무 많은 사람이 조금 확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망자나 이런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신규 확진자 숫자만큼은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정책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제페토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지금 2.5억 명 가입이 돌파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기업 가치가 3조가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메타버스가 올해도 역시도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러한 섹터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정유업계가 지금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산 정유를 수입하는 양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정유업계 쪽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생명이랑 손보협회에서 나온 얘기가 실손보험 가입자 4세대 보험으로 전환을 했을 시에 50% 보험료를 할인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3세대까지의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얼만큼 높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기존 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이제 좀 전환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손실률이 워낙 높다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보험 관련주들도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체육 시장도 점점점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말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대체육 관련주들이 올라간 건 없었잖아요. 올해는 한 번은 큰 액션을 주지 않을까. 자, 그리고 1분기 만에 원달러 1230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이 1분기에 조금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요. 상하이 증시가 생산자 물가가 고공행진이 이어질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 이 중국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볼 때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의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쪽에서 이 미분양 아파트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대구 쪽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건설사 중에서 지방 쪽에 조금 많이 이제 현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금이라도 많으면 모르겠지만 현금도 없는데 그냥 다 물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그때는 정말 최악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업황은 호황일 수 있는데 이게 돌려막기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내에 인권법이 이제 올해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고용자 중에서도 단순 고용을 좀 많이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물류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 그리고 고속 원자로 관련해서 기술 협력을 맺은 미국과 일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원래 미국이 같이 움직이다 이번에 일본까지 낀 것 같은데 일본이 경쟁자가 될지 협력자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올해에도 이상기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농산물 관련주 아무래도 이상기후다라고 하면 봄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한국 역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이번 주 수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요거까지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지표니까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분석 한번 해봤으니까 개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오늘도 한 5%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큰 흐름으로 보자면 그냥 음봉 하나죠. 네, 음봉 하나라 그렇게까지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꼽아서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뉴스를 한번 먼저 보자면요. 이 회복률 100%의 안트로퀴노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원료 우장지 버섯 한국 BNC 반등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이제 우장지 버섯을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 버섯이 원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성분 얘기나 이런 걸 쫙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 그런 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핵심만 보자. 핵심만. 일단 첫 번째 핵심. 안트로키노놀 임상 실험 결과 14일, 28일에 각각 97.9%, 100%에 도달하는 완치율이 보여졌다. 이걸 첫 번째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우장지 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요. 되게 오래된 약품입니다. 이미 95년에 새로운 것으로 이제 기술된 골팡이 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트로키온올 관련된 의약품을 이 14년 전에 먼저 골든 바이오텍에서 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약품 대비 이 시장에서 검증도 어느 정도 됐고 안정성 부분에 대한 입증도 분명히 이 오랜 긴 기간 동안 된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효능만 되더라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화이자의 의약품보다 이 골든바이오텍의 안트로키노를 좀 한 손 들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임상 기간 자체가 1, 2년으로 안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지금 간추리고 간추려갖고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긴급 사용 승인까지 내준 거잖아요. 이게 자국민을 어쩔 수 없이 치료시키면서 임상실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그 상황에서 임상에 대한 그 리스크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품이 나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나 보건부 장관이라면 어디에다가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효과로 비교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화이자의 약품 역시도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골든 바이오텍도 지금 여기 나온 내용만 본다면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좋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안트로키노놀이 향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시장의 점유율을 확 빨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 4개 국가에서 독점 제조 판매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게 러시아랑 터키가 되겠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안트로키놀 말고 화이자나 머크를 보면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랑 대립하고 있고 미국이랑 터키랑 대립하고 있죠. 이게 반미,
친미 이걸로 약간 나뉘어갖고 글로벌적인 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안트로큐놀 같은 경우에는 대만 의약품이란 말이죠. 어? 효과도 괜찮은데 미국의 입김에도 덜 닿는 그런 약품이 있네. 얘네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대만 제품을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 제품 안 쓰려고 어떻게든 하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효과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은 이후의 결과 역시도 정말로 좋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생각하시고요. 자, 골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를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0빌리언이죠. 40조입니다, 40조. 회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랑 치료제로 큰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매수 그 가격이 상향 조정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골든 바이오텍 역시도 그러한 비슷한 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 일부 지역에서의 판매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투신이 좀 많이 팔긴 했어요, 이날. 그래도 이날 산 거 대비로 봤을 때 아직은 들고 있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이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요 물량은 그러면 언제 팔겠습니까? 아직 안 팔았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물량 조절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 끝나고 나서도 마이너스가 한번 더 크게 찍혀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가장 기대하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긴 한데 여기는 최근에 많이 좀 말랐잖아요. 예, 수급이. 그래서 일단은 이 투신을 집중적으로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아 얘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건 참고를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21선 위쪽에서 있으면 볼린저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을 때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한번 찍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이제 짱구를 머리를 한번 굴려보자면 자, 1번 다시 한번 21선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볼린저 상단까지는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골든바이오텍이나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한국 PNC 역시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하면은 따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말이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치면은 단기간에 가장 조금 이 한국 BNC랑 잘 맞는 이평선이 어디일까 싶으면은 21선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네, 이제 긴급 사용 승인까지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전략을 세워본다면 난 짧게 본다라고 하면 21선 보시면 될 것 같고 길게 보시면은 61선까지 보는 게 이 한국 BNC를 바라보는 관점으론 상당히 알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더 튕겨 올라가면 쌍바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전개가 가능한 건데 만약에 61선까지 이탈해가지고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비중 조절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매물대도 많이 쌓여 있는데 바닥에 깔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물량 소화도 좀 했잖아요.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크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저는 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갈 때 볼린저 상단에 타느냐 아니면 여기를 찍고 이렇게 추세를 타면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게 또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한국 BNC 영상 찍으면서 상황에 맞춰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 영상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짧게 길게 21선과 61선만 보면 될 것 같다. 여기 딱 되죠. 딴 거는 뭐 봐봤자 머리만 아프고 그냥 요것만 간결하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영상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